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즐거운 한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 바르게 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공책 필기구 준비해 주세요.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따라하세요 하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주세요. 자, 집중해서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출발합니다. 먼저 차례입니다. 1. 필순이란 무엇일까? 2. 왜 필순에 맞춰 한자를 써야 할까? 3. 한자 모양의 균형과 비례. 4.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 5. 정리 순서입니다. 다 같이 고고! 1. 필순이란 무엇일까? 자, 필순은 붓필자에 순할순 또는 순서 순자를 쓰는데 순이 순하다 순자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순서순이라는 뜻도 있어요. 순서순. 그래서 한자를 쓰는 순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연필이나 볼펜이 아니고 부필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옛날에는 붓으로 필기를 했기 때문에 필순할 때 붓필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필기라는 말도 알죠? 필기. 붓필자에 무슨 기? 네,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것을 필기라고 하죠. 역시 붓필자를 쓴다는 거. 자, 따라합시다. 붓필, 붓필, 순서순, 순서순. 필수는 한자를 쓰는 순서. 시작. 네. 필순 또는 획순이라고도 해요. 획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글획, 순서순. 그래서 획순은 한자 획을 쓰는 순서예요. 자, 따라합시다. 글획, 글획, 순서순, 순서순. 획순은 한자 획을 쓰는 순서. 시작. 그래서 필순과 획순을 공부했어요. 자, 두 번째. 왜 필순에 맞게 한자를 써야 할까? 한자를 필순에 맞게 써야 글자 모양이 예쁘고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한자를 마음 내키는 대로 쓰면 한자를 그리는 것이에요. 필순에 따라 써야 한자를 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3번 봅시다. 한자 모양의 균형과 비례. 아래 한자 무슨 자가 나와 있나요? 네, 큰 대가 나와 있죠? 큰 대, 클 대. 따라합시다. 큰 대, 클 대. 한자를 쓸 때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 써야 돼요. 또 전체와 부분 사이에 비례를 맞춰 써야 한자를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한자를 쓸 때는 균형과 비례를 맞춰 써야 한자가 멋지게 써집니다. 다음 갑시다. 4.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 10개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하세요. 1. 위에서 아래로 쓴다. 시작. 예를 보세요. 1번 한자는 네, 셋, 3이죠. 2번 한자는 네, 장인공이죠. 어떤 것을 잘 만드는 그
기술자를 장인이라고 했죠. 새쌈을 쓸 때 위, 가운데, 아래 순으로 쓰죠. 자, 장인공도 가로, 세로, 가로 순으로 씁니다. 이해됐죠? 2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시작. 얘 1번 한자는 무슨 자예요? 네, 내천이죠. 시냇물, 내천. 2번 한자는 네, 쉴 휴자죠. 사람이 나무에 기대 쉬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라고 했어요. 자, 내천은 왼쪽 쓰고 가운데 쓰고 오른쪽 쓰죠. 쉴 휴자도 그 왼쪽에 있는 자가 사람인의 변형이죠. 사람인의 변형. 그래서 사람인 쓰고 나무목 써요. 왼쪽, 오른쪽. 3번 봅시다. 삐침과 파임이 있을 때 삐침 먼저 쓴다. 시작. 얘 1번의 한자는 무슨 자예요? 네, 8팔이죠. 2번은 사람인. 모두 왼쪽, 오른쪽 순으로 쓰죠. 자, 왼쪽이 삐침, 오른쪽이 파임입니다. 4번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날 때 가로획을 먼저 쓴다. 시작. 네, 1번이 무슨 자일까요? 열십이죠? 자, 2번은 네, 선비사죠. 위에가 길면 선비사, 아래 한자가 더 길면 네, 흑토였죠? 자, 열십 쓸 때 가로, 세로 순으로 쓰죠. 2번에 선비사 쓸 때도 가로, 세로, 가로. 자, 흑토와 선비사 쓸 때 그 위아래 길이에 주의해서 써주세요. 5번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 바깥쪽을 먼저 쓴다. 자, 5번 시작. 얘 1번 한자는 네, 해일 또는 날일이죠. 2번은 가둘 숫자죠. 가둘수. 자, 질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옥에 가두는 것을 네, 죄수라고 하죠. 죄수. 자, 또 두 번째. 옥에 갇힌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옥에 갇힌 사람. 수인이라고 합니다. 가둘 숫자에 인은 사람 인자를 써줘요. 수인, 옥에 갇힌 사람. 그래서 이제 나리를 쓸 때 세로 쓰고 기역 쓰고 가로 가로 순으로 쓰죠. 세로 기역 가로 가로. 2번 한자도 세로 쓰고 기역 쓰고 사람 인자 써요. 그 다음에 맨 아래를 써요. 세로 기역 사람인 아래 써요. 아래. 이해되죠? 6번 봅시다.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시작. 전체를 꿰뚫는 획은 나중에 써줍니다. 자, 얘의 1번은 무슨 자예요? 네, 가운데 중. 2번은 네, 여자녀. 여자녀. 옛날에는 계집녀라고 했는데 요새는 여자녀라고 해요. 자, 가운데 중을 보면은 일단 입구를 먼저 쓰고 뚫는 획을 써요. 입구 쓰고 뚫어예요. 2번 여자녀자도 왼쪽 쓰고 오른쪽 쓰고 그 다음에 가로획을 써요.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는 원칙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 가로. 왼쪽, 오른쪽 뚫어. 자, 이해됐죠? 다음 갑시다. 7. 좌우의 모양이 같거나 비슷할 때 가운데를 먼저 쓴다. 자, 여러분 시작. 얘 1번 한자는 네, 작을 소자죠. 크다의 반대 작다. 2번 한자는 네, 물수자죠. 물수. 작을 소 쓸 때 갈고리 왼쪽, 오른쪽 써줘요. 2번에 물수도 갈고리 쓰고 왼쪽에 기역 모양 쓰고 오른쪽 씁니다. 8번 보세요. 받침은 나중에 쓴다. 시작. 아래 상자를 보세요. 그 점 찍고 3자 쓰고 쭉 그은 모양의 한자가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쉬엄쉬엄 가다라는 것은 가다가 쉬고 쉬었다가 가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별명이 책받침이에요. 글자에 이제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의 왼쪽과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것을 받침이라고 해요. 쉬엄쉬엄 갈 착의 별명은 책받침이에요. 우리가 공책 밑에 받쳐 쓰는 것을 책받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받쳐주는 것은 나중에 써야 돼요. 자, 따라 할까요? 쉬엄쉬엄 갈 착. 한 번 더. 쉬엄쉬엄 갈 착. 8번 옆에 예 한자는 무슨 자일까요? 네, 가까울 근자죠. 가까울 근. 가까울 근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자가 도끼 근자죠. 도끼 근. 도끼 근이 몇 획이에요? 네, 4획이에요. 4획. 자, 도끼 근을 먼저 쓰고 왼쪽에 쉬엄쉬엄 갈착을 써요. 쉬엄쉬엄 갈착은 점 쓰고 3자 쓰고 오른쪽으로 쭉 그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점, 3, 쭉 해서 4획이에요. 9번 보세요.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찍는다. 시작. 얘를 보세요. 무슨 한자일까요? 그렇죠. 개견이죠. 개견. 큰데 오른쪽 위에 점을 찍으면 개견이 되죠. 자, 큰데 쓸 때는 가로, 삐침, 파임 쓰고 오른쪽에 점을 하나 찍으면 개견자예요. 이해됐죠? 10번. 가로획과 삐치맥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획과 삐치맥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그 원칙이 있어요. 필수네. 두 가지 원칙. 자, 가로획과 삐치맥이 같이 있을 때 가로획이 짧으면 가로획을 먼저 쓴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얘를 보세요. 자, 얘에 있는 한자가 무슨 자예요? 네, 왼좌 또는 왼쪽 좌죠. 정확한 표현은 왼쪽 좌가 맞아요. 왼쪽 좌는 가로획을 짧게 쓰고 먼저 써요. 가로, 삐침, 가세, 가. 가로, 삐침, 가세, 가. 순으로 쓰면 돼요. 나를 보세요. 삐침이 짧으면 삐침을 먼저 써요. 자, 시작. 얘 오른쪽 한자는 뭘까요? 네, 오른쪽 우자죠. 오른우라고도 하죠. 근데 정확한 뜻은 오른쪽 우예요. 오른쪽 우는 삐침을 짧게 쓰고 먼저 써요. 삐침, 가로, 입구. 입구는 몇 획이었어요? 네, 3획이었죠. 세로, 기역, 가로순으로 쓰죠.
자, 이제 이해가 되나요? 자, 다음 갑시다. 5번 정리합시다. 선생님과 같이 정리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자를 쓰는 순서를 필순 또는 획순이라 한다. 2번 한자를 필순에 맞게 써야 글자 모양이 예쁘고 빠르게 쓸 수 있다. 읽고 있죠? 3. 한자를 쓸 때 균형과 비례를 맞춰 써야 한자를 멋지게 쓸 수 있다. 4번입니다.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 자, 하나부터 10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위에서 아래로. 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셋, 삐침과 파임이 있을 때 삐침 먼저. 넷,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날 때 가로획을 먼저. 다섯,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 바깥쪽을 먼저. 여섯, 꿰뚫는 획은 나중에. 일곱, 좌우의 모양이 같거나 비슷할 때 가운데를 먼저. 여덟, 받침은 나중에. 아홉,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열, 가로획과 삐침이 같이 있을 때 가로획이 짧으면 가로획을 먼저, 삐침이 짧으면 삐침을 먼저. 자, 여러분 모두 따라 읽었죠? 자, 다음 갑시다. 이번에 그 필순의 원칙을 배웠죠? 여러분이 필순의 원칙 10개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처음 보는 한자도 그리지 않고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를 마음 내키는 대로 쓰면 그리는 것이죠. 필순에 맞게 써야 한자를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해서 꼭 외워주세요. 자, 감사합니다.